비트코인의 강력한 반등으로 말씀드린 이더리움 계열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더 계열에 엄청난 약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유니스와 블라스트, 그다음에 에이브, 이더리움이란 메인 코인 자체가 여기 위에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페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그러면 안 올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리테스트 지지를 해주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단기간에 수렴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횡보 수렴 이런 걸 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알트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동안 도미넌스가 오히려 아래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얘가 지금 보면 이러한 형태의 하락세기 형태의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상방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추후에가 어떻게 될 거냐면 96,000까지 왔기 때문에 이 위에가 99,0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만 달러를 넘을 때는 그 지점부터 달릴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비트 형제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트 형제나 뭐 비트코인이나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럼 그때 먹으려면은 뭐 괜찮은 코인들 뭐가 있냐 했을 때는 스택스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비트코인 형제들 이런 애들 차트 보면은 그쵸, 여기서 이제 또 횡보 구간 가져간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차트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좋네요. 골드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스택스가 일단 차트가 제일 좋거든요. 비트 형제 중에서는 이런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더리움 계열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계열과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특히 디파이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드렸는데 유니스왑과 이런 애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봐도 이제 댓글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언제 언급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스킵해서 봐서 그래요. 이렇게 자꾸 제가 그 소스를 다 던지는데, 소스를 던져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코인을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영상을 내가 보는 시점이 알람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뭐 많이 올라와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좀 더 실시간적인 부분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의 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멤버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드리는데, 보면 요 위에 팬들 있죠. 팬들도 여기 이렇게 픽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 타겟을 간 상황이고, 제타체인도 1차 타겟을 간 상황이고, 스트는 저는 이제 픽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을 냈죠. 여기 보면 에이브가 여기 이렇게 있죠. 또 위로 올라가면은 바운스 토큰, 또 이런 위쪽에 보면은 여기 밥 토큰 있죠. 제타체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비티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워몰 보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은 피스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어 제로도 이쪽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위 코인들을 지금 보면 제 최근의 픽들이 다 위에 안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분간 많이 갈 것들이 어떤 건지 걔네들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멤버십에 오시면 해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런 자리들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 이 구간을 살짝 깨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점을 이제 저희 선물방에서도 이제 픽을 들여가지고 3차 타겟까지 이렇게 91,250부터 진입을 해서,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익절 하면서 중간에 이제 손절도 나요. 손절도 나지만 이런 손절이 나더라도 롱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손절 났지만 여기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손절 난 거를 이만큼 버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선물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포지션 잡다가 막 청산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겟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여기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알트가 다시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더리움도 얼마 전까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얘도 출발하기 전에 보면은 많은 횡보, 다음에 고각 상승,
그다음에 많은 횡보, 그다음에 장대 양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트의 구조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내 코인이 지금 뭐 잘 가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금의 순환에 있어서 내 차례 순서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면 알아서 가게 돼 있다. 왜냐면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비트가 ETF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트 위주로 오를 거다. 알트장 없을 수도 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끝났다. 아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심리를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상승장은.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뽀모가 와서 불타기를 하는 거를 제어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했으면 매집할 때 안 간 애들을 위주로 매집을 해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안 가던 애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횡보 구간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개미를 털어내고 그리고 매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높은 순서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아직도 스텔라루멘과 리플의 거래대금이 높아요. 그나마 스텔라루멘 여기서 반응이 오지만 리플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오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코인들이 올랐던 그런 시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도지 같은 애들 보면 길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높은 순간이 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떨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이게 좀 지나서 보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덜어내면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뭔가 돈을 다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벌지 했을 때 보면 원인이 보통 다 이런 거거든요. 이 횡보 구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 항상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거. 그런 게 정말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걸 버텨내야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미너스를 봤을 때도 어쨌든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등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비트코인과 뭐 비트 형제 이런 애들을 가지고 버텨주고 그 전까지는 이더 계열의 강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마켓캡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은 아직 최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최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강한 움직임 그리고 돌파하기 직전까지도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승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알트장이 곧 온다는 거고요. 이제 사실 솔직히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너스의 반등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겠지만 그 대비를 우리는 뭘로 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거. 원래 6대4로 비트 도미넌스 오를 때 비트와 알트 맞춰놨다가 제가 어느 순간 알트장 같은 게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4대6까지 만들어놔라. 그쵸?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요 최근에 제가 뭐라 그러죠? 2대8 혹은 3대7 이렇게 만들어놔라. 이거 자체가 그냥 대비인 거예요. 왜? 비트코인을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한다? 알트로 바꿔준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난센의 CEO라는 사람이 CEO인데요. 2025년에 대한 어떤 메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밈코인은 소매에서 암호화폐로의 온보딩을 계속하고 있으며 온체인 지표를 깨트린다. 많은 체인에서 덱스 볼륨에서 새로운 기록을 볼 수 있을 거다. 더 나은 인프라, 더 쉬운 UX, 더 낮은 거래 수수료. 이 모든 것이 사용자에게 온체인 여정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밈을 통해서 신규 사용자들이 쉽게 코인을 접하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은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서 게리 겐슬러가 떠나고 디파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SC가 여기서 디파이나 이런 애들한테 소송 걸고 막 진짜 엄청 안 좋게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디파이의 르네상스가 올 수 있지 않나. 저도 굉장히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디파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솔라나 ETF 출시 당시에는 이더리움 ETF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허가된 체인 다시 등장한다. 비트코인 생태계. 그 다음 덱스 이거는 뭐 과학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 뭐 새로운 메타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메타가 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립토 AI
그리고 RWA, 그리고 일이 법리돼서 미국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2025년은 뭐다? 모든 강세장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근데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끝날 때가 되려면 반감기 다음 년도 연말이라 25년 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번 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S&P가 더 좋아서 목표가가 무슨 6666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S&P나 이런 뭐 나스닥에 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버텨야 돼요. 얘네가 이제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코인 불장도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항상 로직이 어떻게 되냐. 코인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복사가 돼서 그래요. 돈 복사가 되는데 뭐만 돼야 된다? 코인만 거의 돈 복사가 되는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자산이나 기타 자산군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마지막 팽창이 일어나고 다른 데들은 그냥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때 코인이 마지막으로 팽창이 일어난 다음에 버블이 꺼지면서 다 같이 죽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상승을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코인의 기간도 길어지는데 근데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5년 오히려 저는 초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윤곽이 드러날 거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인데 93,000대 차트예요. 지금은 97,000까지 갔다가 지금 96,000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봐도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오래 가져가면 이 단계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횡보를 짧게 나오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모든 걸 예측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다 보면 알아서 장은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 바뀌어 있는 그 과정에서 수익을 보는 건 누구다? 우리다. 이 종목들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승장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장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포모가 와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 코인이 번호표가 아직 순번이 안 와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조바심을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뭐 실제로 내가 뭐 엄청 기술적인 걸 한다거나 하기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를 통해서 돈을 더 버냐 덜 버냐지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숏을 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추세랄까요? 이거를 그냥 계속 타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이 당분간 상승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상승장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비트가 유독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알트장이 안 오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소매 포모가 다시 불붙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일단 좋고 미국 주식이 코인의 알트들보다 많이 오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기술주 애들이. 단기간에 봤을 때. 근데 이걸 다 퍼포먼스를 코인이 이겨낸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얘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는 오히려 약간 자산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에 있어서는 외부 투자자들이 알트보다 먼저 진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항상 도미넌스가 오를 때 보면 이 갭 차이가 이런 구간들에서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는 비트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길 가는 과정에서의 그 차이가 이게 많이 안 나는 것처럼 이전에 보이는데 요번에는 특히 많이 난다는 거죠. 이건 이제 ETF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해칭 성향으로 비트코인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다. 혹은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근데 여기로 마켓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장세처럼 올려가려면 이 정도의 차이처럼 갭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이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알트장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알트가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딱 주식이 중요해요. 외부 자산군들이 매력이 없어지면 알아서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늦게 들어왔다 보니 뭐다? 비트를 못 사요. 왜 못 사? 너무 비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이더를 보는 거예요. 이더를 보다가 어떻게 해요? 비싸 얘도. 그러면 그 다음 시총의 애들로 가고 또 그 다음 단계 시총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장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일단 지금 이더가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비트보다 좋은 시점이 왔거든요. 그럼 이 단계가 끝나면 이로 넘어갈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갭이 점점 메꿔지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개미들이 들어오느냐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뭘로 나타나냐? 김프로 나타나는데 역품이에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 지금 아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마켓캡 차이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만 ETF를 통해서 더 갭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러한 아웃퍼폼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 얘가 적어도 여기보다는 더 올라와야 되고 이 정도까지도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속 기대하게 만든 요인이 사실 이거라는 거죠. 한국 투자자들이 별로 안 해요. 코인을 해도 소액 정도만. 왜? 미국 주식 포폴이 너무 좋고 미국 주식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이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코인이 주식보다 아웃퍼폼하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간들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밌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올 때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다음 버블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상승장을 즐기만 여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겁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겁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조정장에 큰 수익을 가져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알트들에 대한 차트인데요. 보면은 비비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동의하고 있다. 움직임의 흐름의 자체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진짜 이게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보면은 반감기를 하고 224일, 반감기를 하고 224일, 반감기를 하고 224일을 하면 도미넌스의 고점 부근에 형성이 되더라.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지금부터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데 저 처음에는 좀 애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볼 때. 근데 진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알트 시즌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원래 항상 알트 시즌의 메인은 이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도미넌스를 팍팍팍팍 떨굴 수 있어요. 왜? 이더가 시총 2등이기 때문에 제일 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피델리티 임원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다. 이게 현물 ETF가 주요 촉매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레이어 1 프로젝트가 화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비중이 0.2%에 그친다. 여러분들 항상 세상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데, 자, 이걸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극히 일부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사기네, 이거 개거품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0.2%가 아닌 퍼센트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최근을 보면 183, 184 이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올타임 하이 지점에 거의 도달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 나머지 퍼센트들이 향후에 코인 생태계 내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거래소 들어와서 우리의 코인들을 부양하는 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안 좋은 소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장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여전히 유지되고 한다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이거 코인 사기다 이런 소리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고 뭐 여러분들 약간 그 옛날에 뭐 메타 주식 떨어질 때도 그렇고 2022년도에 기억하시죠? 테크 주식들 다 떨어질 때 다 기술주 버블 사기다 끝났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물린 거 손절치고 나가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엔비디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둥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고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건데,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더 떨어진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디지털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는 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디지털 화폐. 근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에서 지금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것은 테더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퍼포먼스가 좋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테더 가지고 또 뭐 테더가 디패깅이 됐다면서 나중에 또 하락장 때 그런 재료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더가 망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런 얘기들.
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조정재료를 쓸 수도 있다는 이것까지도 미리미리 알려드린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먼저 알려드려서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아침 저녁 목이 터져라 영상 찍고 있는데 제 구독자 10만 요번 상승장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 구독 많이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업해 주세요. 자, 이번 하락 강세장 중 흔히 나타나는 조정.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겁낼 거 없다고. 분할 매수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겁을 안 내시게끔 언제 말씀을 드렸냐. 이런 순간들에도 뭐라 그랬냐면 알트들이 많이 펌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안 듣고 있다가 코인은 들고 가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눌림 맞았을 때 속칭 말해서 랄부가 떨린다는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달달달달 떨리고. 그래서 내가 못 참고 있는 거라도 먹어야겠다. 코인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부정적인 뉴스들 올라올 거고 그때 보이니까 여기서 익절한 거죠. 그래 익절 나 있다 하면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게끔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실현 하셔야 된다라는 말도 드렸고요.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부터는 천천히 받아가도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도 강조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상승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